대한민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데스게임 장르로 제목은 골목게임인 오징어에서 땄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개 첫날 넷플릭스 전세계 4위를 기록하고 9월 19일에는 한국 드라마로는 스위트홈 이후 두 번째로 넷플릭스 전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23일 기준 종이의 집마저 뛰어넘은 역대 최고점인 811점으로 넷플릭스 전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 인도만 2위를 기록하고 나머지 국가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829점으로 갱신했습니다. 10월 1일 기준 인도에서도 1위를 달성하며 넷플릭스를 정식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으며 10월 3일 기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2위로 하락해 총점 825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만점은 830점입니다. 2021년 9월 26일 기준 인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전 세계 76개국에서 1위 중이고 넷플릭스 서비스가 없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 웨이보 해시태그는 11만 8천에 언급됐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조회수 역시 5억 8천만 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테드 서렌도스는 공식 석상에서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넷플릭스 콘텐츠 중 최고 인기 시리즈로 평가받는 프랑스 드라마 르팽보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며 인기가 르팽보다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IMDb 8.3점, 루튼 토마토 86점, 마이 드라마리스트 8.6점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해외 반응을 최신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인간성, 경쟁, 탐욕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논평. 대학살이 일어날 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험을 했고 게임들 사이에선 매력적인 인간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카메라 밖에서나 안에서 항상 한국의 드라마 만드는 재능에 의해 한층 격을 높이는 킬게임 장르로서의 환상적인 예입니다. 내가 본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긴장감, 드라마, 그리고 신나는 순간들을 줍니다. 줄거리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져요. 캐릭터들이 잘 짜여져 있고 연기도 아주 훌륭합니다. 꼭 봐주세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포 영화 우드 유 레더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돈을 벌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는 같은 개념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는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지요. 뛰어난 연기의 드라마의 효과가 꽤 좋았지만 줄거리는 그들이 경기로 돌아온 직후 예측이 가능했어요. 주인공의 행동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한 게임에서 모두를 간신히 구한 후 갑자기 친구가 적이 됩니다. 또한 그가 게임에 합류한 핵심 인물인 그의 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의 경우 실제 줄거리에 대해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야기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했어요. 마지막 노인의 반전도 제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꽤 볼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즌2가 온다면 그들은 플롯 홀을 모두 연결하여 제대로 감동 줄 수 있기를 바래요. 넷플릭스와 한국 드라마를 오랫동안 시청했고 둘의 장점을 환상적으로 혼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놀랍고 간결한 스토리텔링과 넷플릭스 원작에 검열되지 않은 고어, 욕설 그리고 제작 품질까지 말이에요. 예측할 수 없고 각본은 잘 쓰여지고 연기력이 뛰어나며 매우 독특합니다. 처음에 전제와 트레일러를 봤을 때 저는 보더랜드의 앨리스의 복사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각각을 독특하게 만드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이 더 좋아요. 이 성스러운 드라마의 모든 것을 사랑하기 위해 자막과 함께 한국어 원본을 시청하세요. 더빙 배우들은 잘하긴 했지만 연설과 변곡의 뉘앙스는 배제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어 더빙은 실제 언어보다 약간 심심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장면과 등장인물의 의미와 음색을 바꾸는 면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VIP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한국 드라마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외국 캐릭터에 나쁜 배우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한국 드라마에서도 몇 번 봤는데
안타깝게도 연기가 뻣뻣하고 수준 이하입니다. 이 드라마가 매우 인기 있고 심지어 두 번째 시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외국 캐릭터들은 괜찮은 배우들에 의해 연기되겠지요. 어느 쪽이든 간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훌륭하고 잔인한 스릴러물입니다. 멋진 연기와 긴장감, 오래된 와인을 새 병에 담은 것 같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더빙된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시청해주세요. 모국어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입니다. VIP가 등장해서 거의 완전히 망쳐버린 에피소드까지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했어요. 여전히 좋지만 VIP가 감점입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90년대 후반이 생각나게 합니다. 타타나벨이 붙어있는 VHS 테이프를 사거나 대여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한동안 잠을 잘 수 없었지요. 이 드라마는 아주 좋아서 당신을 끌어들일 거예요. 하지만 다른 리뷰들과 마찬가지로 건방진 VIP 배우들에 의해 망가졌어요. 마치 시즌 후반에 배우가 바닥나서 술집에서 남자 몇 명을 데려온 것 같아요. 다음 시즌을 위한 재미있는 장치로서 받아들일게요. 2001년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배틀로얄의 혼합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몇몇 연기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반면 컨셉과 줄거리는 중독적이고 폭식할 만한 시리즈로 키웁니다. 물론 의도된 대화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는 영어 더빙으로 이것을 지켜봤지만 주인공들은 다른 출연진들의 평범한 연기에도 힘을 실어줍니다. 한 노인과 원초적인 의미에서의 한 남자의 대결이긴 하지만 매력적이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아마도 불필요한 추가일 것이고 그것이 주요 줄거리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져요. 말하자면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고 1차적인 줄거리에 집중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기생충, 소우, 헌터 엑스 헌터, 큐브, 블랙미러, 플랫폼, 올드보이, 다케시의 성까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예상치 못한 조합인 오징어 게임은 내가 올해 본 것 중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전제가 실제로 잘 전달돼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첫 회를 보고 배를 3개 맞은 듯 했어요. 독창적이고 잘 제작된 시리즈입니다. 불안하고 이상하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연기력이 매우 나쁜 VIP들을 제외하고 많은 훌륭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은 점점 더 고품질의 드라마를 만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전반부 동안 당신은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약간의 기력과 집중력을 잃게 합니다. 결말이 조금 아쉽고 시즌2의 오프닝은 불필요한 느낌이에요. 한 시즌이면 충분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랜만에 본 가장 흥미롭고 흥미진진한 쇼 중 하나입니다. 제 관심을 충분히 끌었고 그것을 유지했어요. 두말할 것 없이 계속해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창조적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정말로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VIP들과 프론트맨들 사이 인간의 정신에 대한 끔찍한 왜곡을 보여주지요. VIP들은 괜찮았어요. 캐릭터 디자인과 각본은 그들이 묘사하고 싶은 것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들은 확실히 수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분명한 9점입니다. 시즌2가 방영되면 다시 와서 볼 거예요. 그냥 4회 연속 시청을 했어요. 놀랍습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신선해요. 올드보이, 기생충, 일본의 배틀로얄의 느낌과 물론 블랙미러 같은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작 스타일과 내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선합니다. 내용에 대해 모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기 몇몇 분들이 VIP 연기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보이는데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연기력들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이 느끼는 걸지도 모르죠. 주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행하지만 희망에 찬 바보와 전형적인 폭력배의 요소들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존재합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만약 이것이 단지 노골적인 잔인성 때문에 매우 불쾌하고 일반적인 소우 형태의 공포 이야기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미묘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제작의 디자인은 외부의 황량한 냉혹함에서부터 다채로운 애셔와 마인크래프트에서 영감을 받은 유치한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요. 스타워즈의 기계 같은 마치 드론과 같은 사람들이 계층 구조가 뚜렷한 조직의 다스베이더와 같은 통치자 밑에서
정확히 무슨 상황인가 궁금해하며 줄지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올드보이의 감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통치자는 어린 시절에 경시했던 복수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 경험으로 의도된 것인가요? 전반적으로 그냥 1편을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빠져들게 된다면 정말 좋아할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얼마나 놀라운 시리즈인가요? 정말로 말이 필요 없어요. 게임에 관한 최고의 영화 시리즈입니다. 한국은 이 시리즈를 극한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었어요. 주저없이 돈을 내고 다음 시즌을 볼 겁니다. 이런 시리즈를 만들어준 한국과 넷플릭스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성우들이 너무 민망했는데 사화가 되어서야 저는 넷플릭스 설정에서 오디오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나아졌어요. 괜찮은 시리즈예요. 매 장면마다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두고두고 보기보다는 폭식하고 싶은 일령입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고 동시에 그들이 다음 경기를 시작할 때마다 너무 긴장됐어요. 우리가 추측해야 할 경기를요. 제작 자체가 규모가 크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스태프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의 마스크와 의상을 입은 모습이 정말 독특해요. 연기도 효과적이어서 몇몇 캐릭터들은 정말 싫어지기도 하고 공감도 갔어요. 이 시리즈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6개의 게임과 각 게임이 어떻게 강도와 위험을 고조시키는지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줄다리기와 유리다리가 좋았고 벌집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는 아마 첫 번째 게임에서 죽었을 겁니다. 살인은 잔인했고 매 경기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게임을 덜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시청 중에 드라마의 교훈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누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서로 죽이지 말고 함께 일해서 살아서 나갈 방법을 찾으면 모두 돈을 받을 것이라던지요. 하지만 두 가지 다 틀렸지요. 실망스러웠던 점은 주인공은 대부분 운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단계를 통과했어요. 새벽도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토라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전략적인 사람이었지만 결국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졌어요. 그것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일까요? 주인공의 폭로와 그의 설명도 말이 되지 않는데 왜 이 모든 것을 겪고 단지 재미로 매번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지요? 그 피나는 모든 노력 후에 기훈은 1년 동안 돈만 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상우의 빚을 갚고 새벽에 동생을 빼내야 하잖아요. 기훈이 그 일 이후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 주길 바랐는데 멍청합니다. 성공적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결말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기억 속에 감겨서 잘 집어넣어진 느낌의 우리를 편안하게 숨을 내쉬게 하는 것인데 여기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빚이 많고 병든 어머니와 외로운 딸이 있는 주인공을 따라가는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 잃게 생겼어요. 그중 어느 것도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제로입니다. 우리는 새벽이와 흩어진 가족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고 싶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과 같은 인물들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가치 없는 매우 약한 막바지 강제 장면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우리는 이 조직의 종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경찰관을 소개받아요. 하지만 그가 이 이야기에 무엇을 덧붙였는지 맞춰보세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청자로서 우리는 이 캐릭터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애착을 느끼는데 우리와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진 게임의 공포를 견뎌내요. 우리는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했고 마침내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무언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캐릭터, 게임,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우여곡절과 감정적인 조작을 만드는 것은 각본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처음부터 시즌2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러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제가 본 드라마 중 최악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을 조금 더 만족시켰어야 했어요. 다음 시즌을 만들기 위해 첫 시즌의 끝부분을 희생했지만 그것조차도 매우 형편없이 쓰여졌고 실행되었어요. 초반에는 훌륭했고 심지어 놀랍기까지 했는데 기대에 부풀어 차례차례의 에피소드를 소화하며 내내 좌불안석이었어요. 마지막 2편 전까지는 다 좋았어요. 마지막은 혼란스럽고
화나고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오징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로잡는 액션 서바이벌 드라마입니다. 최근 로맨스를 많이 보다가 다시 살인 스릴러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아서인지 3일 동안 이 드라마를 과식하고 있었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었다면 앉아서 한 번에 다 봤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한국 영화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요. 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괜스레 난리겠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난리 날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유행을 따른다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 걸작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도 좋지요. 이 드라마는 몇몇 등장인물들을 신뢰하는 것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고 계속해서 좌불안석하게 만듭니다. 게임의 불안한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연기와 음악은 정말로 성공적이에요.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동안 행복한 음악이 재생된다는 고전을 많이 사용했어요. 비록 결말이 주요 줄거리의 반전이긴 했지만 다소 좋지 않았어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의 탄생이 정말 멍청하다는 걸 알지만 인간들은 멍청하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러나 결말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동정심의 결핍을 능숙하게 묘사합니다. 마지막 회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남기 때문에 시즌2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인기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시즌도 히트칠 거예요. 전반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폭식할 만한 쇼를 원하거나 새벽 2시에 불안하거나 무서운 걸 원한다면 완전 봐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사실상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게임의 규칙과 제한은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것은 내가 본 서바이벌 게임 중 가장 신중한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요. 이 시리즈에서 간츠, 소우, 더 퍼지, 머니 헤이스트, 보더랜드의 앨리스의 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보더랜드의 앨리스와 비교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더 낫다고 말할 거예요.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은 매우 독특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쉽지도 않지만 약간의 개선이 필요해요. 사실 게임은 선수들의 특정한 역할과 훌륭한 묘사 덕분에 잘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가 매 회를 불러오는 스릴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스릴은 다음 회차에서 다음 시나리오를 보기 위해 서두르게 만들죠. 훌륭한 드라마였지만 한국어 원어민들을 목소리 오버 작업에 사용했다면 더 좋았겠어요. 대부분의 외국 작품이 그렇기에 기대하고 있었지요. 배우의 감정이 목소리의 감정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국어로 말하는 실제 배우들과 함께 보면서 자막을 읽고 싶어요. 원래 겁쟁이라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1회부터 너무 빠져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죽음들은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확실히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어떤 죽음들은 다른 죽음들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데 줄거리 반전은 분명 특별했고 그 끝은 대체로 짜증나게 했습니다. 사운드 트랙은 확실히 분위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후에 나는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지 않고는 특정 게임을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추천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을 것 같은 제목처럼 지옥의 구덩이에서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각본과 뛰어난 연기력의 조합은 상영 시간 내에 많은 감정을 겪도록 만들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방향, 색상, 전반적인 미학, 꽤 솔직히 말해서 눈요깃거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층 계급이 어떻게 순수한 오락거리를 위한 인형으로만 변할 수 있는지 엄청나게 큰 빈부격차의 솔직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만화 같은 악몽에 극도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쇼를 100%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번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